네, 공업수학, 이산수학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돌아보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유, 뭐 모든 학생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네,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힘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학교마다 뭐 우리 학교도 그렇겠지만 뭐 다른 학교 온라인에 보면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좀 답답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싸강 생활로 가끔씩 그런 에피소드들을 외부에서 모아다가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재밌게 보려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당연히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교수님들이 또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잘 진행이 되려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을 그 이런 온라인 강의라는 특성을 10분 이제 잘 받아들여서 자꾸 돌려보고 복습도 하고 또 그게 또 더 어색한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기를 준비하면 요점을 잘 정리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원래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면서 복습하고 문제 풀었던 것도 다시 보고 하면서 그 오프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좀 한계를 온라인의 장점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잘 하고 계시겠죠? 네. 자, 한번 보죠. 네. 3장 조금 남아 있는 거 보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스 포넨스와 모드스 톨렌스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룰 오브 인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아규먼트 논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에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유니버셜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본다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유니버셜 모드스 포넨스 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p면 q이다. 그런데 어떤 a에 대해서 PA다. 따라서 QA다.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A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죠. 네. 그러니까 유니버셜로 다 성립을 하는 케이스니까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모두스 포넨스, 모두스 톨런스 설명을 했을 때 별다른 말이 없어도 유니버셜인 거예요. 유니버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특수한 케이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니까 사실은 별말 없어도 모두스 포넨스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스 톨렌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 도메인 셋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px면 qx이다. 그런데 어떤 a를 봤더니 q가 아니더라. 따라서 p도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여기서 보시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휴먼이면 죽음, 필멸자다. 그런데 얘는 안 죽던데? 그러면 제우스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룰 오브 인퍼런스에서는 별 그거 없으면 모든 전제와 결론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전제와 그 결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제가 성립을 하면은 그거에 이제 세부 경우 그 도메인 셋의 어떤 특수 원소 특별한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밸리디티에 대해서 이건 뭐 꼭 이 3단 논증 혹은 이 모두스 포넨이나 모두스 톨렌스에 대한 밸리디티 검증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조건문 P면 Q이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봤지만 P면 Q이다 같은 경우에도 P 된 Q 하면 이쪽이 프레미스 이쪽이 컨클루전이잖아요. 컨클루전이 더 크고 프레미스가 더 작고 이런 형태가 돼서 밸리드하다. P가 참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Q가 참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밸리디티를 할 때 그림을 그려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증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 네, 논리적으로 사실은 요거 원래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림 하나로도 되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면 저를 잠깐 치우고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네, 3장이 끝났고요. 바로 4장으로 넘어가죠. 4장이 좀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서두른 감이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4장은 이제 그 숫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증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명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네. 직접 증명과 그리고 반례, 카운터 이그젬플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드와 이븐,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지만 홀수와 짝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지네릭 파티큘러라고 부르죠. 네, 그냥 뭐 일반항이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네, 일반항이라고 불러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뭐 아이고, 제가 제 카메라를 껐네요. 여러분들 편하셨나요? 네,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주어진 어떤 숫자 체계를, 대수적인 변수들을 우리가 앞으로 증명에 쓰기 위해서 증명 과정 혹은 반증 과정 뭐 다 합쳐서 prove or disprove 하는 그 과정에 쓰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기초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프라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프라임에 대해서 그 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요 정의 같은 것들, 요 프라임이거나 컴포짓 합성수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타내는 거니까 1 곱하기 n 혹은 n 곱하기 1로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rs인데 요꼴이거나 요꼴이거나 둘 중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없다라고 지금 명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반대로 합성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1보다 크고 자기 자신보다 작은 어떤 두 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오타네요. 네, 했습니다.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합성수인 거죠. 그래서 요런 성질들, 요런 증명 뭐 나 이렇게까지 막 구질구질하게 막 상세하게 쓰지 않아도 나 이게 뭔지 다 알아. 물론 알죠. 아는데 어떤 것이 소수다, 어떤 것이 합성수다라고 증명을 하거나 혹은 얘들 이용을 해서 다른 걸 증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수학적 표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뭐 동영상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 하면, 지금 공간이 좀 모자랐네요.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을 하려면 말 그대로 모든 경우에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힘들죠. 그런데 existential statement는 뭐뭐 하는 것이 존재한다니까 한 케이스만 살펴보면 돼요. 네, 되게 좋죠.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부정하는 것도 역시 한 케이스만 보면 되니까 쉽고, existential statement를 부정하려면 그런 게 있다. 어딘가에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 나의 이상형이 있어. 그러면 야, 그런 이상형은 없어. 그러면 네가 봤어? 그러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역시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 all 케이스를 다 증명하거나 반증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all 케이스를 참 증명이나 반증에 all 케이스가 포함되는 경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exhaustion,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방법, 하나씩 다 확인하는 방법. 만약에 다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되면 아까부터 계속 쓰고 있는 지네릭 파티큘러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씁니다. 반대로 요 두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요 두 케이스는 그냥 하나만 찾으면 돼요. 네, 우리가 필요한 딱 한 가지 케이스, 사례만 찾으면 일사천리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하는 것, existential을 증명하는 거니까 위에서 보면 어느 거에 해당하죠?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쉬운 케이스예요.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례를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22R 더하기 18S는 2K다. 뭐 이러면 아무거나 RS 넣어놓고 그걸 만족하는 K가 있는지 보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있거든요. 지금 양변에 2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운이 좋게 어떤 경우엔 되고 어떤 경우엔 안 되더라도 되는 경우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다라고 할 수 있죠. Disproving universal statement는 위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네. Disproving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역시 이것도 쉬워요. 안 되는 케이스를 하나만 찾으면 되고 그걸 우리가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를 하나만 찾은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만 찾아서 반증하는 즉 디스프루브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prove or disprove라고 제가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걸 딱 보고 prove를 하는 게 맞는 건지 disprove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universal statement를 prove 옳다라고 증명을 하거나 existential statement를 거짓이라고 증명 disprove 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우선 이런 경우는 이제 모든 케이스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모든 all 케이스를 다 봐야 되는데 all 케이스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exhaustion, 두 번째가 일반항 만드는 거. 그러니까 method of exhaustion은 하나씩 다 보는 거죠. 네.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수학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 하는 거죠. 노가다 그냥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방법이니까 좀 일반화를 시키자는 거죠. 지네릭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화 된다는 뜻이니까 일반화 방법론으로 지네릭 파티큘러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보통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변수의 꼴인데 도메인 셋의 모든 원소를 표현할 수 있어요. 도메인 셋의 모든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변수 익스프레션 표현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뒤쪽에 유니버셜 퀀티파이어 뒤에 있는 predicate 혹은 existential quantifier 뒤에 있는 predicate를 우리가 한번 되는지 true가 되는지 false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은 요 강의 내용의 요 근처 강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네릭 파티큘러 여러분들이 잘 설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항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도메인 셋의 유니버셜 혹은 익지스텐셜한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도메인을 다 만족하는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걸 가지고 스테이트먼트에 잘 적용을 하느냐, 요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보면은 sum of any two integers is even, 아무거나 두 개의 그 even integer 짝수를 더하면 역시 짝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even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even의 지네릭은 어떻게 되면 2 곱하기 뭐 아무거나 n도 되고 뭐 r도 되고 s도 되고 뭐 아무거나 돼요. 다만 이게 정수에 속하기만 하면 되죠. 네. 반대로 odd는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뭐 r이든 뭐든 플러스 1, 여전히 이 r은 정수 집합에 속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선 이렇게 명제를 여러분들이 썼다면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제일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뒤쪽에 이 명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걸 여기다가 샥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꼴로 딱 정리를 해낼 수 있는지,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더 길게 짚어드릴 것도 없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문제들을 보면서 그 책에 있는 다른 예제들 같은 것들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뭐 이런 경우 짝수 홀수는 2n과 2n 플러스 1, 뭐 3의 매수는 3k,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existential statement가 false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ll case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안 된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거나 아니면 메서드 오브 exhaustion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써야 돼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 프루프로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어 보면, 지네릭 파티큘러 만들 필요 없이 다이렉트 프루프로 해보면, n제곱 3n 플러스 2는 프라임이라고 하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 프라임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죠. 이거랑 이걸 전체를 역을 취하면, 이거 전체를 인버스를 취하면, 낫을 취하면, 니게이션을 하면 여기가 유니버셜이 되고 뒤쪽이 원래 프라임이다, 그러니까 낫 프라임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합성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합성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수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n 곱하기 1로 표현된다. 이게 프라임의 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의 정의에 딱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n제곱 3n 플러스 2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거든요. 프라임의 정의가 아니라 합성수의 정의가 더 쉽겠네. 그러면 이게 그 다이렉트 프루프니까 얘가 1 곱하기 n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적혀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럼 n 플러스 1이 1이면 n은 0이거든요. 그러면 n이 양의 정수에 속해야 되는데 안 됐죠. 따라서 불가능해요. 그러면 n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n 플러스 2가 1이면 n은 마이너스 1. 역시 안 되죠. 둘 다 안 되니까 이런 프라임을 만족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프라임이 아니니까 요 니게이션을 한 부분이 true가 되고 원래의 명제는 false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일부러 보여드렸던 풀이랑 좀 다른 풀이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합성수가 됐다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요 두 숫자가 다 1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합성수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이 아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 건데, 뭐 저처럼 증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증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제 같은 경우에 그 귀류법, 그러니까 원래 어떤 전제를 사용을 해서 이게 참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끝나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rational number와 irrational number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유리수에 관한 거는 뭐 쉽게 증명이 되니까 넘어가고요. 뭐 제로 프로덕트 프로퍼티를 우리가 앞에서 그 프라임 넘버의 성질처럼 두 개의 곱이 어떻게 됐을 때 그 각각이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둘을 곱했을 때 0이면 둘 중 하나는 0이고 둘을 곱했을 때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다. 이런 성질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한번 적어놓고 갔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rational number, 유리수를 가지고 다른 게 유리수다 혹은 유리수를 가지고 그것은 유리수가 아니다라를 증명할 때 우리가 그 어디 갔냐? 그게 어디 갔지? 유리수가 아니다는 저 뒤에 나오는구나.
아 그렇군요. 메소드 컨트라딕션 뒤에 나오는구나. 제가 헷갈렸네요. 그럼 이상하다 했다. 직접 증명으로 지금은 계속 그 유리수를 가지고 다른 유리수를 만들어내는 증명만 하고 있는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리수로 무리수 만드는 증명, 유리수에서 무리수 만들 수 없다 요 증명을 가지고 컨트라딕션 증명법 하는 게 바로 붙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리수로 다른 유리수를 유리수 두 개로 다른 유리수를 만들어내는 명제에 대한 증명이에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참이라고 증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미리 이제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아 놓으면 편하거든요.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두 개의 유리수에 대해서 그 결과물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단 나누기에 대해서는 a분의 b가 a가 0이 아니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뿐 두 개의 유리수를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결과는 항상 유리수예요. 그럼 이걸 알아놓으면 아 이건 뭐 참이라고 증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 혹은 거짓이라고 증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런 게 감이 잡힐 테니까 미리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하면 좀 쉽다는 거죠. 네. 끼워 맞추라는 건가요? 끼워 맞. 또 그렇게 얘기하면 섭하고 여러분들 수학적인 직관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다면 좀 덜 헤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난 이게 참이라고 증명해야지라고 참인 줄 알고 한참 갔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 거짓이야. 그럼 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안 되면 몇 개의 케이스를 넣어 보면서 실제 숫자들을 넣어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보고 아 이렇게 되겠네 싶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이그점플 4.2.3은 가장 흔히 나오는 그 지네릭 파티큘러를 이용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그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너무나 문제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7번 같은 경우에 even 짝수와 odd 홀수를 서로 빼면은 홀수다. 그러면 even을 2k, odd를 2l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2k 플러스 1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짝수가 2일 때 얘는 반드시 3이라 되잖아. 짝수와 홀수가 서로 딱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반드시 다른 정수를 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쓰고 k와 l은 정수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2 빼기 5는 2k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뭐 이렇게 쓰면 홀수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홀수의 정의에 부합하게 써주셔야죠. 2의 k 빼기 l 빼기 1을 해주시면 여기 플러스 1이 남거든요. 플러스 1이 남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마무리 이 부분 홀수의 정의가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이니까 이 부분 k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도 역시 정수다 라고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을 이렇게 점을 반대로 위에 두 개 아래쪽에 한 개 쓰시면 이게 therefore가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이 되거든요. 네, 점을 이렇게 반대로 써주시면 k와 l과 마이너스 1이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서로 뺀 것도 역시 정수이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아주 완벽하고요. 뭐 이 부분 정도는 생략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프루프 특히나 이제 지네릭 파티큘러를 이용한 형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번 돌아보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요 케이스들에 대한 설명과 그 원 케이스에 대해서는 하나씩만 찾으면 되고 올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를 하나씩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네릭 파티큘러로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형태로 딱 표현을 해서 증명을 해 나가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제 예제를 좀 풀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실제로는 되게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되게 동영상이 길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짧게 뭐 한 20분 이렇게 지금 25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끊어서 하려니까 짧게 하려니까 좀 제가 더 당황하게 되고 막 말도 막 중언부언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예전 강의에서도 막 오타 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그랬던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제가 더 좋은 강의 혹은 또 더 좋은 시험 문제 이게 아닌데? 네. 여러분들의 의도가 좀 빗나갔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